암 치료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이 있다고 하면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. 암 치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. 어떤 치료가 있고 어떤 과정이 돼서 낫고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. 두 번째는 이렇게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나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. 이런 분들과 교우를 통해서 내가 너무 좀 소홀히 하는 거, 너무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과하게 또 치료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, 그런 요법들을 하는 거 아닌가를 해서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을 구하는 거. 이게 둘째고, 가장 중요한 것은 암 치료에 나를 완전히 바꿀 생각을 해야 됩니다. 암은 내가 완전히 건강하다고 했을 때는 암은 오지 않습니다. 내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암이 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생활 방식, 여기는 먹는 거, 하루 일상 운동하는 거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겠죠. 이런 걸 아주 좋은 쪽으로 나는 다시 태어났다 하는 느낌으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하는 것, 이게 암 치료에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19가 바이러스가 심각하잖아요. 근데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, 치료에 꼭 필요한 것으로 언급된 면역력은 암 치료에도 꼭 필요한 것인데요. 면역력을 한마디로 정의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? 요새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들 다 힘들지요. 무섭기도 하고 또 답답하기도 하고. 저같이 암을 치료하는 사람은 코로나를 볼 때 우리 몸이 건강하다고 했을 때 그건 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.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. 거기에 핵심은 면역력이거든요. 면역이 강했을 때 그런 균이 오고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을 겁니다. 암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. 내 몸이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암이 오는 거거든요. 그래서 면역을 강하게 한다고 한다면, 면역력을 올린다고 한다면 그 암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치료하는 모든 것의 핵심은 결국은 면역력입니다. 면역을 올리는 치료.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원장님, 이번에 외람된 질문인데요. 암 치료를 하시는 데 있어서 면역력법에 관심을 가지시게 된 계기가 의사생활을 하다가 봤을 때 전환점이 있습니다. 어떤 치료를 하다가 이건 안 돼. 더 좋은 치료. 저는 외과 의사거든요. 외과 의사니까 당연히 암이 있을 때 수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? 또 다른 치료를 하죠. 항암 방사선. 근데 생각보다 결과가 안 좋으실 거예요. 더 악화가 되고 또 전이 재발되고 정말 힘들어 하시는 그런 분들을 보았을 때 내가 뭔가 해드려야 되는데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. 많은 공부를 했죠. 어떻게 하면 그분들 도와드릴까? 이 하나같이 좋은 결과를 보였던 것들은 그 기본은 면역력을 올리는 거였어요. 그래. 내가 이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면역력을 올리는 것에서 집중적으로 좀 더 해야 되겠다.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에게 면역치료를 시행했지요. 생존율 얼마나 더 오래 사는가 정말 늘어나고, 그 다음에 삶의 질, 대부분의 암 환자분들은 오래 산다 해도 그냥 아파서 누워있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. 우리 환자분들은 움직이고 또 심지어 산에도 가고 또 어디 놀러도 갈 수 있을 만큼 삶의 질이 많이 좋아졌어요. 그래서 그 이후에 제 환자분들에게는 면역치료를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서 아주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. 그러나 면역치료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.
굉장히 많은 복잡한 회로 어느 때는 이 이론이 맞았다가 했다가 또 틀리기도 하고, 저는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해왔고 제 환자가 더 좋아지기 위해서 더 좋은 방법들을, 면역을 올리는 좋은 방법들을 계속 공부할 겁니다. 그래서 제 환자분들은 다 좋아질 수 있고 낫게 하고 싶습니다. 수술, 항암 치료 등 암 표준 치료를 하는데 대학병원의 의사, 의료진들은 면역요법에 대해 비교적 관심이 적고, 심지어는 항암 치료 중에는 면역요법에 해당하는 치료는 하지 말라고 환자들에게 요구합니다. 면역요법과 항암 치료는 병행이 불가능한가요? 답답합니다.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항암 치료를 하는 이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꽉 막히는 듯한 느낌. 어떻게 의사가 자기가 대학병원에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이렇게 무시하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? 정말 이건 무지의 소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저는 면역 치료를,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. 예를 들어서 몸이 안 좋아졌다는 건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암이 발생한 겁니다. 또 수술하고 나왔을 때 그 몸에 많은 힘을 들게 하는 거잖아요. 이때 또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. 그러면 면역을 올리지 않고 어떻게 암을 낫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? 항암할 때 면역이 최고로 떨어집니다. 면역이 강한 사람들은 다른 합병증이 생기지 않죠. 면역이 약한 사람들은 폐렴, 또 구강 다 헐어서 먹지도 못하고 아주 힘든 생활을 합니다. 그러나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은 그런 게 없는 거죠.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면역력을 올리지 않는 그런 치료는 헛되다고 생각을 하고, 외국에서도 면역력을 올렸을 때 이런 치료 효과가 높다는 것은 그 논문으로 입증이 되어 있거든요. 꼭 면역 치료는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면역 치료는 꼭 같이 해야 됩니다. 생각이 아닙니다. 그러면 이 면역 치료를 했을 때 암 환자한테 어떤 효과가 있나요? 우리 몸에는 이물질로 받아들이는 것을 무조건 없애려고 하는 이 킬러, 암살자가 있는데 이걸 자연 면역세포 NK셀이라고 하고요. 또 이 T셀이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암을 공격하는 그런 여러 가지 면역세포들이 있는데, 암 환자에게 NK셀이 너무 저하되어 있고요. 또 특히 킬러 T셀이 아주 저하되어 있습니다. 이런 면역 치료를 했을 때 NK셀이 올라가고 T셀이 올라가는 거죠. 그러면 내 몸에서 이 나쁜 것을 잡아주려고 하는, 없애려고 하는 힘들이 강해지잖아요. 그러면 이 암 있는 잔존암들이 없어지게 되고 죽게 되면 자연히 우리 몸은 건강해지는 거잖아요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암 치료에 있어서 면역요법은 시기가 있나요? 정말 좋은 질문 하셨어요. 대개 암 환자들 치료하다가 보면 제일 몸이 안 좋아졌을 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것저것 해요.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수술했을 때, 수술 전도 마찬가지입니다. 또 항암할 때, 이때 면역을 적극적으로 올려주었을 때 효과가 좋거든요. 나중에 했을 때는 우리가 면역세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적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절대 이기지 못해요. 적이 적을 때, 내 몸이 강했을 때 면역력을 올려주는 거.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고 하면 가장 빨리 해라. 그 다음에 이것도 딱 한 가지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.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. 이걸 복합적으로 했을 때,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? 공략을 할 때 한 대만 하는 게 아니라 이쪽 저쪽 이렇게 옮겨오는 것이 이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방법일 겁니다.
암 치료 면역력을 올리는 것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.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빨리 했을 때 효과는 훨씬 좋습니다. 그러면 면역요법에는 어떤 게 있고요? 요즘 환자들이 특히 더 선호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제일 좋은 것은 이 흉선 추출물을 주는 거예요. 흉선 추출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목에 있는 아주 작은 기관인데 여기서 면역세포가 만들어져요. T셀. 이것을 올려주고 싶은데 다른 소라든지 이런 데 있는 흉선을 추출해서 우리 몸에 넣어줬을 때 이 면역세포가 올라가는 것이 뚜렷해지거든요. 그래서 잘 알다시피 자닥신, 임유닥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름은 다르지만 효능, 작용 기전은 똑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흉선 추출물 하나를 저는 많이 보내드리고 있고요. 또 하나는 자기 혈액을 배양해서 우리 몸속의 T셀, 이 자연 살해세포를 넣어주는 거예요. 이걸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더 짧은 시간으로 해줬을 때 이 많은 적들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는 이런 우리 이민셀 이런 방법이 있고요. 또 하나 요새 많이는 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는 하고 있는데 이 캘리포니아에서 잡은 조개인데 이건 구멍삭갓 조개라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혈액을 채취해서 다른 과정을 다 겪어서 우리한테 주사를 해주는 거예요. 이걸 주사를 하게 되면 우리 몸속에서 항체가 생기게 돼요. 암에 대해서. 우리가 잘 알다시피 면역을 올리는 것 중에 하나는 백신이거든요. 근데 암이 워낙 다양하니까 백신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. 근데 이 구멍 삭갓 쪽에서 만든 이 혈액은 우리 몸에 넣어줬을 때 항체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암을 많이 잡죠. 그래서 요새는 이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이 임뮤코텔이라고 하는 이 주사 면역요법제를 한 일주일에 3회 정도는 한 6개월은 써야 효과가 좋다 해서 강력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면역요법이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특별히 맞지 않는 환자도 혹시 있나요? 물론 뭐든지 100%는 없지 않겠습니까? 물론 조금은 있을 거지만 저희가 시행해 봤을 때 특별한 부작용은 거의 없었습니다. 근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효과가 없는 거예요. 어떤 사람은 효과가 있고 어떤 사람은 효과가 없느냐. 그걸 분석해 봤을 때 우리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직접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많은 공격을 해야 되는데 너무 시기를 늦춰서 조금씩 한다든지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공격하는 거잖아요. 근데 또 그것을 또 하나 해보고 안 되면 또 해보고 그러면 우리 암들은 많이 변성이 오게 돼요. 이렇게 변성이 오게 됐을 때 당연히 효과 없죠. 그래서 거듭 말하지만 여러 가지 공격 물질을 동시에 사용을 하는 거 좋고 또 그것도 이 가능하다면 간격을 적게 했을 때 저희 그 병원의 경험으로 봤을 때 이렇게 했을 때 면역력이 아주 좋아지는 거 그걸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. 재발 방지를 위해서 면역 치료를 받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적당한 기간이 있습니까? 암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. 그 다음에 암은
갑자기 이렇게 자그마한 것이 이렇게 갑자기 커버리는 크기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숫자 성장을 해요. 하나가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4개가 8개가 되면서 1cm가 되기 위해서는 이에 2번씩 하는 게 30번을 해야만 1cm가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이렇게 하나가 2개 되는 거, 2개가 4개 되는 걸 이걸 영어로 더블 많이 들으셨죠? 이걸 그래서 더블링 타임이라고 하는데 대개 한 2달 정도 잡는 거예요. 그러면 2달짜리가 30번 하면은 60이잖아요. 60개월. 그러면 5년이잖아요. 그래서 수술하고 치료 시작하고 이 5년 정도가 지났을 때 대개 완치되었다고 판정을 해요. 그래서 이러신 분들은 문제가 없을 때는 대개 5년까지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. 그러나 수술을 못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? 또 재발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? 이런 경우는 어떤 한계를 두지 말고 계속 검사를 해가면서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게 이 완치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. 그게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낫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 그게 암 치료지. 암이 치료하다 말면 암이 바로 더 크거든요. 그래서 최소 5년,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기가 낫을 때까지 오래 해야 됩니다. 암 치료 이후 암 환자가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 관리를 할 때 중요한 요소가 어떤 게 있을까요? 이 좋아졌다고 하면 되게 다 나은 걸로 생각을 해서 완전히 변해야 되는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.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술 많이 마시는 사람이 안 마셨다가 또 마시면 또 암이 생길 거 아니에요. 또 담배를 계속 피우면 생길 거 아니에요. 그 다음에 뭐 잠도 안 자고 일을 했을 때 또 생길 거 아닙니까? 그래서 항상 나는 다시 태어난 놈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물주가 주신 몸 나는 깨끗이 유지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내 나머지 삶을 계속 관리를 해나가야 돼요. 그 중에 하나가 먹는 것입니다. 다 알다시피 우리가 많이 먹고 또 좋지 않은 걸 먹었을 때 우리가 당이 올라가면 또 암이 클 수 있잖아요. 그 다음에 또 염증이 생기게 되면 또 암이 크는 거예요. 그래서 음식 조절 잘 해야 되고 항상 제가 하는 건 꼭 씹어 먹어야 되는 거.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. 그 다음에 또 항상 그렇죠. 다시 살아난 몸 남 미워하지 말고 그래 좀 뭐 해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. 아까 그게 이제 명상이죠. 명상이 아팠을 때만 명상이 아니라 나섰을 때 남 도와주고 또 특히 암 환자는 그래요. 자기 나섰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걸 자료를 줘야 돼요. 그래서 암 투병하시는 분, 우리 병원 오신 분들한테는 매일매일 일기를 쓰라고 합니다. 어떤 게 좋았고 어떤 게 나빴는가를 해서 남에게 도와줘야지 나만 나쁘고 하면 되겠습니까? 그 다음에 좀 느긋하려고 하는 삶의 자세, 욕심 버리고 그 다음에 좀 쉬어가면서 이런 삶에 대한 자기의 의지, 이것은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